위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라는 정의가 있어요. 가끔은요 서로소라는 말이 안 나오고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시험 문제. 그럼 너희들은 이런 표현이 수학 문제에 나오면 딱 보면서 서로소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맞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서로소의 정의는 되게 나쁜 점이야. 엄청 나쁜 점이야. 이 정의가 왜 나쁠까? 부정이. 예, 정의예요. 부정이 들어가면 다 나쁜 거야. 부정은 나쁜 거야. 선생님 여집합 좋은 애를 했어? 나쁜 애를 했어? 나쁩니다 라고 했죠? 부정이라서 나쁜 거예요. 자, 얼마나 부정이라는 녀석이 나쁜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예, 이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이쁘게 생긴 거야. 자, 이쪽으로 가면 선생님이 되게 못생긴 사람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쪽팔리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은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 막 얘기를 했더니 너희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겠니? 막 부정이 여러 번 나오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온몸으로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선생님은 부정을 내보냈습니다. 아름답나 보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다. 어머 난 예쁘다고 얘기했네. 쪽팔리다. 이런 거야. 부정이라는 것은요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휙 꺾어. 아씨 머리 아파. 근데 여집합이 2개 들어있는 건 마치 어떤 거야? 막 가다가 갑자기 그래? 어딨지? 요 상태가 머릿속에서 일어나서 여집합 부정은 나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봐. 1 이외에 공약수가 1 이외에 공약수가 있나봐 이러다가 공약수가 없어 이러니까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지? 요렇게 돼버려요. 머릿속에 요게 깔끔하게 쏙 들어와. 좀 짜증나. 뭔가 갑갑해. 좀 정리가 안 돼. 요런 느낌이 있어요. 정리가 안 되지.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부터 요 똑같은 정의를요 부정이 없는 상태로 바꿔서 비교를 해줄게. 부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 위에 있는 말과 아래에 있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 확 들어오죠. 반면에 위에 있는 녀석은 아랫줄에 비해서 뭔가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종종 수학에서는 부정이라는 스킬을 되게 잘 사용해요. 왜? 부정은 난이도를 높여주는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수빈 양이 얘기했던 바로 그 정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라는 요렇게 서로소에 관해서는 요런 3개의 정의 정도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좀 질문해 볼까? 얘들아, 사는 소수니 아니니? 사는 소수야 아니야? 아니죠. 구는 소수야 아니야? 아니죠. 사하고 구는 서로소야 아니야? 예, 얘는 서로소예요. 이제 여기서 정말 사소수니 구는 소수가 아닌데 사구는 서로소야 헷갈리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서로소를 엄청 빠르게 서로소네 아니네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뭘 이용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36, 54, 72 이와 같은 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요 녀석 우선 2나요? 예. 그러면 1은 2, 8에 16, 2는 4, 2, 7에 14, 2, 3은 6, 2, 6에 12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3으로 되나요? 3, 6, 18, 예. 3, 9, 27, 12, 5 또 3으로 되네요. 3, 2, 6, 3, 3은 9, 3, 4, 12 이렇게 되지. 맞아요? 자, 우리가 요 녀석을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뭐야?
얘네들이 아직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이야. 얘 한 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지? 예. 얘 한 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2, 1, 3, 2까지 내려가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개의 숫자가 모두 다 서로소기 때문이야. 그럼 굉장히 판단 간단해요. 4고 수가 9가 서로소야? 이러면 4고 9 적어놓고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지. 못 내려가면 서로소.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요. 예. 요걸 한번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에 식을 하나 적어놨지요?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식으로부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세요. 그냥 여백이 조그맣게 계산해서 적어놓든가 머릿속에 암산을 하든가 하십시오. 아니,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냥 요것만 풀어보자는 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자,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모두 구했지? 지금부터 최대 공약수 답 불러보세요. 뭐 나왔어요? 36. 뭐 나왔어요? 36. 36. 36. 오, 놀랍다. 축하해. 다 틀렸어. 아우, 좋은 초등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다 틀렸어. 놀랍지 않니? 예, 좋은 초등학교 나오셔야 돼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왜 36이 아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요, 세 개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타깝게 이 2는 여기 보이는 3을 커버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끝나는 거야. 하지만 최소 공배수는 L자.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무식하게 곱해주면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하시면 최소 공배수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에도 최대 공약수를 계산할 때는 요렇게 3을 커버하지 못하는 2 요런 애들 하나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 몰랐으니까 필기해놔. 몰랐으니까 요거 10까지 필기해 놓으세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고등수학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중등수학을 살짝 복습해봤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1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수학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와우, 포함관계. 한 녀석이 한 녀석에 포함되는구나. 이해됐어요. 그런데 집합에도요, 수처럼 서로소 관계가 있어요. 자, 집합에 나오는 서로소 관계는 공통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숫자에서는 1이라는 공통부분이 있지? 그런데 집합에서는 아예 공통부분이 없는 게 서로소 관계예요. 자, 그리고 A와 B가 똑같은 관계를 우리는 서로상 같을 등, 서로상 같을 등 상등 관계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포함관계도 상등관계도 일반관계도 아닌 아주 노멀한 관계, 아주 평범한 관계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일반관계예요. 자, 수학 속에 숨어있는 생활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요, 위에 나와 있는 포함관계, 서로소관계, 상등관계는 엄청 특이한 거야. 진짜 특이한 거야. 근데 수학 문제의 답은 항상 특이한 게 답이지. 맞아? 얘는 되게 평범한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인간사로 따지면 어머 너하고 나는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네. 나는 선생님인데 너는 학생이네. 난 나이가 많은데 넌 나이가 어리네. 이런 차이점도 있지. 적당한 공통점과 적당한 차이점에 있는 게 항상 굉장히 노멀한 관계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 상등관계야. 여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랑 똑같은 거야. 엄청 무섭겠지? 그런 관계가 상등관계예요. 자, 서로소 관계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나랑 서로소 관계라고 하자. 야, 난 살아있는데 넌 무생물이구나. 난 지구에 사는데 넌 우주 어딘가에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관계. 굉장히 희귀하고 드문 관계겠지? 이게 서로소 관계예요. 그리고 포함관계 역시 한 존재 안에 한 존재가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관계야. 근데 항상 정답은 뭐다? 특이한 관계가 답이다예요. 자, 그래서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는 이 네 가지 관계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외에 또 다른 관계 있어 없어? 상상해봐. 없어요. 그죠? 이 네 가지 관계가 다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다. 이 두 집합의 관계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문제 속의 개념이 쏙쏙쏙쏙 숨겨져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진짜 중요한 파트야. 집합 출제율 50%에 해당되는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이 두 집합의 관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률이 가장 높은, 가장 주로 종종 나오는 개념은 포함관계, 서로소관계, 상등관계, 일반관계 중에 누구일까? 포함관계예요. 포함관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함관계 본 개념 대다 많지. 여기에서는 전개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야. 아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 문제 많이 나와요. 반면에 일반 관계는 텅 비어있지. 일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표현하는 수학적 표현은 하나도 없어. 즉 일반 관계는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예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소관계가 가끔 나오고 상등관계가 아주 드물게 나오고 일반관계는 아예 시험에 안 나오는구나 라고 개념의 수가 출제 빈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포함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그림 중에 한 가지 그림, 바로 이 그림을 예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라는 것은 부분집합 이용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는 이런 그림 보면 보통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얘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수학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거야. 대신 이 동일한 상황을 여기에 보면 이런 기호 있지? 얘는 수학에서 동치관계라는 개념이에요. 즉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겉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상황을요. 여기에 보이는 이 다양하고 못생기고 지저분한 녀석들 중에 하나를 툭 줄 거란 얘기지. 그리고 얘들아 이건 뭘 의미할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역으로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라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 이거 외우기 쉬울까 어려울까? 8개나 돼요. 열나 어려워. 진짜 어려워. 애들이 되게 못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근데도 외워야 돼요. 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읽으란 얘기야. 개념집 여기는 40번 읽어도 돼. 요 페이지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외우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사실은요. 선생님이 사실은요. 여기까지가 되게 쉽기도 하고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가 되게 쉽기도 하고 많이 나와서 이 녀석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예 문장으로 암기를 시켜요. 즉 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문장의 내용 볼까?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둘 중에 작은 것을 쓰고요. 되겠습니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요거를 그냥 문장으로 집에서 노래처럼 암기하세요. 저 정도 암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포함관계가 볼락말락하기 시작할 거야.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잡는 거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완벽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여기까지 예 문장을 보면서 한번 볼까? 시작! 두 집합사 같이 읽자. 시작!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한 번 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쓴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공통부분 구하면 A 나오는 거 맞죠? 포함관계 있을 때. 자, A와 B의 합집합 구하면 B 나오는 거 맞죠? 자, A에서 B만큼을 쑥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리고 여집합. A의 여집합이 커요? B의 여집합이 커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손쉽게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 하나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톡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라는 이 문장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매우 도움이 돼요. 기억을 해두려면 40번은 읽어야 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번 개념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기초 개념식이야. 여기서 이제 지저분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식이 있었는데 얘가 C로 나왔어. 되겠습니까? 이 식을 우리 딱 봤을 때 무슨 생각해야 되냐? 어머,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왔네?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와, 얘를 딱 보면서 와, A 차집합 B가 C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하건대 이 페이지는 40번, 50번 읽으십시오. 얘를 읽고 문제를 보면 집합 문제가 되게 달라 보여요. 얘를 안 읽고 문제를 풀면 답은 낸다? 아주 삐리삐리하게 질질 땀 흘리면서 시간 오래 걸려서 답을 냈는데 얘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수학 문제를 보면 와, 포함관계네? 오, 여기서 포함관계가 뭐 있었어? 이러면서 개념이 막 튀어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쉬운 것까지 끝나고 이런 식 나오면 솔직히 말할까? 요 정도 수준의 식이 나오는데 개념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 정도 식 나오면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야,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라는 것을부터 A가 B에 포함돼. 이게 나와 안 나와? 보통 안 나와요. 너무 멀어 보여. 얘는 너무 지저분하고 얘는 너무 심플해.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식에서 만들어져요. 자, 얘 볼까?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뭔 짓을 하냐면요. 좌변과 우변의 통째로 여집합을 똑같이 붙여버려요.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다? 드모르강 법칙을 푸는 겁니다. 자, 드모르강 법칙 풀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전체집합이다 라는 바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네. 됐나요? 예. 그리고 사실요, 얘는 요 녀석의 변형이지. 그치? 요 녀석하고 얘는 사실 같은 식이죠? 예.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얘 정도는 알 테고. 자, 이제 요 녀석 볼게요. 얘는요, 차집합은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로 바꿔놓으면 A 교집합, B는 A다 라는 식이 나오죠.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바로 1번식으로 변형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별 무리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n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원소의 개수지. 맞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할까? 네. B에서 A를 뺀 만큼, 예.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었어요. 그래서 B에서 A만큼 뺀 부분은 요만큼이지. 요 영역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했는데요. 그 개수가 요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요 전체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대.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A가 B 속에 쏙 들어가야지만 성립하겠지. 맞아요. 지금 상황에선 이 부분이 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경우여야 한다?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B에서 A만큼 뺀 요 원소의 개수가 B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만큼의 원소의 개수를 뺀 영역과 같아지려면 요 그림밖에 없다라는 게 요 마지막 줄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 4개는 기본이고요. 얘는 좀 특별히 별도로 공부를 해두시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집합. 와, A가 B에 포함되네? 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상급 개념 중에 하나야. 그리고 요 녀석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 2개는 정리하면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 기본만 알면 푸니까. 되겠습니까? 저 2개가 좀 어렵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살짝 선생님이 앞에 배운 흡수 법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하나 있었고요. 이런 식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이 흡수 법칙에서 선생님이 2번 나온 게 답이야, 2번 나온 게 답이야 라고 했지. 자, 이 흡수 법칙엔 요런 이론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A하고 A 교집합 B는 포함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얘 사이엔 포함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가 더 커? A가 커요. 얘는 A, B와 공통부분 조그만 거니까. 맞아?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그죠? 다시 A하고 A 합집합 B 누가 커요? 뒤에 게 크고 앞에 게 작은 거지.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이게 바로 흡수 법칙이었던 거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포함관계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소 관계 보도록 하겠다.
자, 서로 소관계는요, 두 집합에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0개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다양한 표현 살펴보면 A에서 B를 뺐는데 B랑 A랑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A가 나오는 거예요. B에서 A를 뺐는데 공통 부분 없으니까 그냥 B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요 식은 사실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수학적으로 같은 식이지? 그죠? 예.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딴 거는 다 손쉽게 알만하고 요 녀석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요 개념만 서로소 관계에서는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자, 요 상황은 지금 이해가 되죠?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게 서로소다라는 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얘를 좀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냐면요.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비교. 자, 뭐와 비교를 해볼 거냐면요.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돼. B의 여집합이 A에 포함돼. 와 같은 요런 수식이 나올 때가 있어. 즉 수식은 똑같은데 여집합이 뒤에 분야, 앞에 분야의 차이죠.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여집합이요. 앞쪽에 붙어서 작은 쪽에 붙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A하고 B하고 합하면 얘는 전체 집합이 나와 라는 말과 동치관계에 있는 표현이에요. A하고 B하고 합하면 얘는 전체 집합이 나와 라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얘하고 얘는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다른 표현인 거예요. 헷갈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서로소 관계하고요. A하고 B하고 합한 게 전체 집합이 돼 라는 이 두 개의 수학적 표현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안 같다는 거.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는 서로소 관계를 나타내고요. 얘는 얘하고 동치관계인 거예요. 얘하고.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지? 넘어가도 될까요? 예. 자. 예. 그러면 우리요 아주 흥미로운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재밌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공집합일 때, 예. 두 집합 A와 B의 관계는 뭘까?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별명이 고구마인 친구가 있었어요. 고구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고구마라는 학생의 풀이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고구마가 생각합니다. 와, 얘 합집합,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건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 돼야지만 공집합끼리 합해야 공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써요. 그래,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어야만 하고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어야만 해. 그리고 이제 풉니다. 요 마이너스 B 넘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돼요. 요 마이너스 A 넘어가면 뭐가 돼요? A가 돼요.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 그럼 A와 B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답을 본 거지. 답을 봤더니 얘가 정답이야. 그래서 와우, 되게 잘 풀었다. 이렇게 풀었어요. 지금 이 고구마의 풀이에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예. 있는, 그냥 너희들의 소신을 원해. 그냥 느낌상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디에 있을까? B를 어떻게 2학년쯤 예.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차집합이에요. 선생님 막 차집합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이너스는 이항이에요. 수에서는. 하지만 집합에선 이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녀석을 봤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라야 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다. 뭐예요? 포함 관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